2016년 10월 19일 서울 오페산 터널 옆 언덕길입니다. 한 경찰관이 총에 맞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총격전 끝에 검거된 용의자는 46살 성병대였습니다. 성병대가 휘두른 총은 단순하고 조악해 보이지만 총구에서 날아간 쇠구슬은 출동한 경찰관을 단 한 발에 쓰러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성병대는 이웃과 다툰 뒤 원한을 품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총기 제작법으로 집에서 몰래 총을 만든 겁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부동산 사장이 저희 누나한테 소개를 시켜준 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암살될 수 있어요. 계획하신 겁니까? 계획하셨어요? 예, 계획했습니다. 총격전은 대비를 했던 거고. 성 씨는 현장 검증에서도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총격 당시를 재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총격에 숨진 경찰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성병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오페산 총기 사건을 돌아봅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래 저 사건 기억나 하시면서 지금 다들 뭐 장탄식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사제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럼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그 태연한 모습, 와, 진짜 약간 좀 소름 끼치는데, 정말 더군다나 이 사건 와중에 경찰 지금 막 탕탕탕 지금 현장 그림이잖아요, 저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016년 10월 19일 오페산 터널 옆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112 신고는 남성이 둔기로 폭행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범인은 총을 갖고 있고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부동산업자에게 총을 쐈지만 맞히지 못하자 풀스포로 도망쳤고 출동한 경찰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후 다른 경찰관과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는데요. 지금 방탄조끼가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네요. 가방 안에서는 심지어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자, 왜 저런 짓을 저질렀느냐? 왜 경찰과 시민을 향해서 사제총을 쐈느냐? 나중에 앞서 뭐 인터뷰도 잠깐 나왔지만 일단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면은 일단 부동산 업자와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비밀 경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망상을 했던 게 이 사람의 증상이었는데 자신을 붙잡은 경찰 때문에 가난이 시작됐다는 이런 망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동산 업자를 살해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도 함께 살해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 오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사제로 만든 총까지 발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앞서 이 현장 검증에서 보여줬던 이 성병대의 모습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러려니 하더라도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네, 뻔뻔함을 넘어서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이 저희 누나한테 소개를 시켜준 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암살될 수 있어요. 계획하신 겁니까? 계획하셨어요? 예, 계획했습니다. 총격전은 대비를 했던 거고. 경찰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 결과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다,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러한 취지로 진단했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프로파일링을 하셨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진술 내용이 체포가 되었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지방청에 있는 프로파일러와 같이 투입이 돼서 면담을 하러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가장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의 머릿속을 제가 읽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말고 네가 총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기 그 두 발이 발사되면서 사람을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잘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자신이 그 범행 도구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는 데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을 봐서는 결국 이게
저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주장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은 이 범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일 뿐이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면담 중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결국 저렇게 사제 총기로 경찰관 한 분이 목숨을 잃었고요. 민간인을 향해서도 쐈단 말이죠. 자, 이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단 죄명은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살인죄, 그리고 민간인에게 총 발사한 거 맞았으면 사망할 수 있었죠.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됐고요. 또 이게 사제 총기, 사제 폭발물을 제조했기 때문에 총포약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 과정 이후에 지금 형변된 진술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심지어 사망한 경찰, 내가 쏜 총에 맞은 게 아니고 경찰관들이 쏘는 총에 그거에 맞은 거다. 그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변명까지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에 내가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제총, 과연 이 사람은 뭘 보고 사제총을 만들었느냐? 인터넷으로 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국가수와 함께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지 이제 검증을 했는데 실험을 했더니 이제 파이프에 쇠구슬을 얹어서 화약으로 발사하는 총 그리고 비유사하게 만들어서 발사를 했는데 결과는 살상이 가능할 정도라는 이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3m 정도 떨어져서 쐈더니 맥주병이 곧바로 깨졌고요. 사람 피부와 비슷하게 만든 젤라틴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찰들이 사용하는 권총에 비해서는 조금 살상력이 못 미치긴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이 숨질 수 있는 이런 총을 인터넷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게 파악이 됐던 겁니다. 자, 교수님, 이 실제 뭐 경찰로서 일선 현장에 계시는 동안에 만약에 진짜 이런 정말 미치광이들이 뭐 그런 막 이상한 데서 봐서 뭔가 무기를 만들어서 경찰을 위해하고 일반 시민을 위해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SNS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지금 일단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빨리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요. 사실은 뭐 총기가 발사됐다라고 하는 신고만 들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안일하게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짧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5년에 신설이 된 독립 조항인데요. 일단 인터넷에 제가 만약에 총기 만드는 법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조문으로 처벌이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그런 게 안 돌아다녀야 정상인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한국 인터넷에 한국 사람이 올린 건 처벌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해외에서 인터넷에 올린 거 우리가 접속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를 참작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완벽하게 이걸 막긴 좀 어려운 건 또 현실입니다.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좀 힘이 좀 쭉 빠지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